자, 상관격의 행운을 보겠습니다. 상관격의 행운. 자, 상관용제. 상관이 뭘 써죠? 재성을 써요. 상관이 재성을 쓰는 경우에 재성은 왕하고 신은 경하다. 자, 신은 뭐죠? 나죠, 나. 나가 약하고 식상 있죠? 상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생식, 식생, 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이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재성이 왕하고 이게 왕하고 내가 약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강하고 이거는 약하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힘을 빼야 되겠죠. 힘을 빼고 요거는 뭐예요? 힘을 줘야 되겠죠. 자, 나를 생겨주는 건 뭐죠? 인성이죠. 그래서 즉 제왕신경 재성이 왕하고 신이 경한 즉 어떻게 된다? 이롭다. 뭐 인성과 비겁이 비견이 이롭다 그 말이죠. 자, 인성은 뭐예요? 나에게 힘을 실어주죠. 어머니와 같다 그랬죠? 비견은 뭐라 그랬죠? 여기에 비견은 나와 같은 급이보다 비견이에요. 비 또는 겁제. 이건 뭐냐면 형제예요, 형제. 수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거고 인성은 나에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약한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쟤는 뭐죠? 부인이죠. 부인이 드세요. 내가 부인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시어머니, 어머니, 즉 나의 어머니가 집에 오면 며느리가 고분고분해지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오니까 고분고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겁제 시누이들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시누이가 오면 또 집사람이 눈치를 볼 수 있죠. 또는 남자 형제가 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오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처니까요. 처가 유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신강, 제천. 이번에는 내가 너무 강한데 이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부인이 남편에게 휘둘려서 사는 경우 생각이죠. 아까는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휘둘린 경우라면 이번에는 이제 남자가 너무 권위적이고 여자 부인이 좀 약간 눈치 보고 사는 그런 형국이라고 본다면 그런 경우는 휘재혼 그런 경우는 재물을 놓으면 좋다. 당연하겠죠. 재물한테 재물이 오면은 힘이 되죠. 나한테는 뭐예요? 재물도 극제. 내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쓴다 안 쓴다? 나도 힘을 써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요. 내가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해도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세니까 내 기운은 빼고 그 상대방한테는 그 동일한 기운이 오니까 힘이 세지겠죠.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 이해되시죠. 그런즉 희재운, 재성운으로 가는 게 좋고 상관여기, 상관으로 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왜 상관이 좋죠? 왜 상관이 좋죠? 식생제잖아요. 여기 상관 있잖아요. 상관이 식생제예요. 그러니까 식생제 상관이 뭐냐면 내 기를 빼가지고 내가 이제 강하잖아요. 내 기운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성한테 상승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땅하다. 식신이나 상관보다 내 기운을 설계시켜서 뭘 한다? 재성을 키워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재성이 약하고 내가 약하면 내 기운, 넘치는 기운을 빼가지고 이 재성에게 힘을 보태주면 좋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관격에 인성이 있는 경우.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격에 인성이 있는 것은 뭐죠? 이거를 극하는 게 뭐죠? 요걸 극하는 게 인성이죠. 인극식이잖아요. 자, 상관폐인, 요것은 상관폐인은 뭐냐면 상관격인데 인성을 차고 있다 그 말이니까 상관격에 인성이 있는 경우 그 말이죠. 인성이 있는 경우에 운의 행운이 어디로 간다? 관살로 가면 마땅하다. 상관에 인성이 있는데 관살로 가면 마땅하다. 왜 그럴까요? 자, 인성이 뭘 눌러요? 식신이나 상관을 극을 해요. 그쵸? 극을 합니다. 그런데 인성에게 힘을 줘야 되겠죠. 인성에게 힘을 주는 누구예요? 관생인이잖아요. 재는 뭐예요? 극을 해버리니까 안 되죠. 관성은 인성에게 힘을 주는데 재성은 인성을 제극인 해버리기 때문에 힘을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성이 필요할 때는 재성이 오면 안 되겠죠.
앞에서도 나왔었죠? 어쨌든 이 상관, 식신에서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인성이다. 인성은 누가 생해준다? 관생인, 관이 생해주기 때문에 관살운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인운, 역길, 인성운이 와도 좋다. 왜냐면 인성이 오면은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운이 오면 힘을 못 해주겠죠? 그 다음에 상관이나 식상은 불례,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재직, 직흉이다. 재지는 재물의 지지인데, 재물의 땅인데, 여기는 지지의 재성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재물의 방향으로, 그러면 재물의 행운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일단 재성운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재극인으로 해서 인성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을 극해버리는 재성이 오면은 당연히 인성에게 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안 좋다. 지금 당연한 얘기들 지금 계속 중원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격에 재성과 인성을 함께 쓰는 경우. 자, 뇌가 있고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관로 가죠. 관이나 살. 상은 식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요거를 그가는 뭐라고 했어요? 인성이라고 했어요. 인성은 누가 그게요? 재성이 그가고, 요거는 관은 생해주죠. 그쵸? 생해주는 거. 이거는 다 생해요. 자, 이 관계를 보고 볼게요. 자, 상관. 상관이 이, 겸하여서 용, 재성과 인성을 다 쓰고 있어요. 재성과 용신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기, 재다. 재성이 많고, 이, 대, 인. 자, 재성이 이렇게 크고 인성을 일부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 우는 어떻게 된다? 우는 기뻐한다. 조인, 인성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을 도와줘야 되겠죠. 재성이 많은데 그냥 인성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재성이 많고 인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성을 생조해야 기운이 좋겠죠. 왜냐하면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위축되죠. 그래서 위축되지 않게 인성을 도와줘야만 좋다는 얘기예요. 운이 조인. 그래서 운은 이 인성을 도와주는 운으로 가는 게 좋다. 다인. 이번에는 인성이 많아요. 그리고 재성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게 이 세력이 크니까 재성을 도와줘야 되겠죠. 어떻게다? 운희 조재. 자, 운은 재성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관격에 칠살과 인성을 쓰는 경우, 인성은 여기서 온다고 그랬죠. 자, 상관 이용살인. 자, 이 상관격이 뭐다? 이 살과 이 관이나 살 똑같아요. 살과 인성을 쓰는 게 이쪽에 지금 이쪽을 쓰는 경우는 인운이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인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살에 넘치는 살은 흉폭하다고 그랬죠. 흉폭한 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순화시켜서 인생은 뭐예요? 나를 생해주죠. 나를 생해주기도 하고 또 뭐예요? 식신 또 상관을 극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의 운이 가장 좋고 상관이라든가 식상 이런 운이와도 좋다. 왜냐하면 이거 생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잡관 비길 이 잡관 섞여 있다. 관이 섞여 있으면 비길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봉제 즉위 재성을 만나는 즉 위태하다. 왜 그러죠? 자, 관이나 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좋아 이게 안 좋은데 그쵸? 그런데 잡관 섞여서 안 좋은데 뭐가요? 재성을 만나면 재생관으로 가잖아요. 안 좋은데 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더 난폭해지겠죠. 그렇죠? 어쨌든 정관이 혼잡되면 길하지 않고 재성을 만나면 재생관으로 하기 때문에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상관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또 여기다 그릴까요? 내가 있고,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재성을 생해주고요. 재성이 7살이라고 할게요. 그냥 살을 생해주고, 상은 인성을 생해주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이게 다 생하는 관계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상을 극하는 것은 뭐죠? 상관을 극하는 거, 식신이나 상관을 극하는 건 뭐죠?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을 극하는 것은 제가 극하고요. 극하는 관계, 이거는. 그 다음에 관성은 생해주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관 뱃살, 상관이 살을 데리고 있는 경우, 즉 상관에 칠살이 있는 경우, 희인귀재. 자, 인성은 좋아하고, 왜냐하면 칠살은 흉폭한 거기 때문에 흉폭한 기운을 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성이 필요하고. 재성은 살을 더 기운을 보태주니까 안 좋죠. 더 흉폭하게 날뛰니까 재성은 싫어해요. 그래서 인성은 기뻐하고 재성은 기피한다. 그 말이죠. 꺼려한다. 그러나 상이 중하고 살이 가볍다. 자,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세력이 있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하다. 그러면 운은 어떻게 된다? 인성을 기뻐하고 재역길. 재성도 또한 길하다. 그 말이죠. 자, 이게 강하면 뭐예요? 이걸 극하는 건 뭐죠? 인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강해지니까, 상관이 강하니까 이 상관 강한 거를 누를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살이 어떻게 돼요? 약하잖아요. 그러면 살도 뭐예요? 살을 키워줘야 되겠죠. 살을 키워주는 건 뭐예요? 재성이죠. 그래서 이 재성도 길하다는 거죠. 오직 칠살 근중. 칠살의 뿌리가 아주 강해요. 칠살이 아주 강력해요. 그럴 경우에 즉 운이 상식. 이럴 경우는 요게 상이나 이욕의 기운이 좋다. 왜냐하면 상이 칠살을 눌러줄 수 있잖아요. 이게 뿌리가 깊으니까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와서 이 칠살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뻐하는데 뭐냐면 상식, 상관과 식신의 그러한 행운을 기뻐한다. 인수, 자 인성이죠. 인수, 신왕 엮길. 자 인수나 신왕한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이게 강하니까 내가 약한데 상관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진맥진했는데 내로부터 피를 쫙쫙 빼가는 흡혈기는 기운이 세져요. 그쵸?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내가 강해야 돼요. 당연히 강해야 되죠. 그래서 신앙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인수도 좋은 뭐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강한 상관에 의해서 내 기가 빼나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데 내 기를 보충해 주니까 인성운도 좋고, 그렇죠? 인성운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하는 것도 좋다. 그렇죠? 내가 왕해야 이걸 통제가 되는 거죠. 이 봉제 위길. 그런데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을 극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재성을 했죠. 이걸 극하는 게 뭐예요? 재성이에요. 근데 재성이 오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재성을 만나면 흉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거 그림 그리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자, 밑에 거 보면 상관, 연관. 상관이 관을 써요. 희운재인. 관을 쓰려면 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뭐죠? 재성을 기뻐하겠죠. 재생관을 생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는 뭐죠? 이 관을 다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희는 뭐예요? 상을 극을 해야 되겠죠. 인극식.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다 좋다. 분리식상. 식상은 안 좋죠. 왜냐하면 관을 써야 되는데 식신이나 상관이 어떻게 돼요? 식극관. 관을 극한하죠. 우리가 관은 귀신이다, 흉신이다, 길신이다. 길신은 어떻게 된다? 생조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극하는 게 오면 안 되겠죠. 근데 안 되겠죠. 그런데 관을 극하는 건 뭐예요? 식신 상관이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겠죠. 당연히 식상은 안 좋다. 재성과 인성은 좋다. 만약에 국 중에 관이 투출되고 관이 천간에 나오고 그리고 재성과 인성이 양쪽이 모두 다 왕하면 좋겠죠. 즉 비겁상관. 비겁과 상관도 미시. 비로소 비길. 길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관을 쓰는데
운이 재성이나 인성을 놓으면 좋다. 그런데 식상운은 좋지 않다. 근데 만약에 국 중에서 관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관이 노출되어 있고 재성도 재성, 인성 모두 왕하다. 이것도 왕하고 이것도 왕하고 이게 노출됐다. 그럴 경우는 비겁이라든가 상관운도 좋다. 상관이 와도 좋은 거는 이제 이 칠사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비겁이 오는 건 왜 좋아요? 재성을 누를 수 있죠. 재성을 누르는 건 뭐예요? 아죠. 아는 누구와 같다? 비겁이 있다. 그쵸? 나와 같은 급이에요. 나와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재성을 눌러서 재성이 뭐다? 칠사를 생해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겁이 와서 재성을 죽여주고 재성을 좀 눌러줘서 칠사를 생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비겁도 좋고 상관은 당연히 좋겠죠. 이 세력들이 견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약이라다. 그 말이에요. 자, 사주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대 절강성장 장제양조의 명조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끼리 분석을 해보죠. 자, 병화일주예요. 병화일주가 수월이니까 양, 진술, 양이죠. 그럼 여기 식신격이네요. 식신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수토 속에 술, 신정, 무죠. 근데 투출되어 있는 게 무토죠, 이거. 무토는 뭐예요? 이거는 식신이에요. 이거는 뭐죠? 음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죠. 근데 상관이 병화에게 상관은 뭐죠? 수죠. 여기 있죠, 수가. 그러면 토국수로 그걸 하겠죠,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겠죠. 토국수로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할 거예요. 진술충을 하고 있고 해묘미 여기 뒤에 가서 목국을 이루네, 이렇게. 물이 떨어져 있긴 해요. 자, 이런 관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토, 지워버릴까요? 무토, 술토, 진토, 기토 이 네 개 토로 상관이 중한데 이게 전부 상관이죠. 중한데 식신과 상관이 섞여 있을 때는 상관의 기질이 강한 거예요. 섞여서 있을 때는 중한데 해수인 혼자서 이 해수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걸 할 거예요. 토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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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국수. 그렇죠? 칠살이 견딜 수가 없죠. 해수가 칠살로 용신을 삼는다. 요거 이걸 용신을 삼아야 되죠. 신금문이 됐어요. 토를 설하고 운이 아니라 그냥 이거 같은데 토생금으로 금생수 이렇게 생하니 토를 설하고 수를 생하니 좋다. 을미 여기 신금은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에 신금하고 유금이 오면 이 신금의 뿌리가 되죠. 뿌리.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금생수로 살려주니까 좋다는 거죠. 신금은 토, 화생토에서 기운을 빼기도 하고 밑에 지지를 받기 때문에 수를 생하기 좋다. 을미운에 이르러서는 자, 미가 여기 있었죠. 그러면 해, 묘, 미가 있죠. 그럼 뭐예요? 삼합, 목국을 이뤘죠. 그렇죠? 목국을 이루니까 나쁘지 않죠? 해묘미가 목국을 암합하여 토를 제복하고 칠사를 호위하니 이 토를 제박하고 칠사를 호위하니 과거 시험에 잇따라 합격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해묘미 목국을 때 해, 묘, 미가 합쳐서 뭐다? 목이 왔죠. 근데 목이 뭐예요? 목국토로 이 술토, 진토, 무토, 기토를 제압을 해서 뭘 지켜준다? 이 토국수 하지 못하게 해수를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호위하니까 과거 시험에 잇따라 합격했다. 갑오운에 이르러서 갑기합토. 자, 갑오운을 보면 자, 여기다 쓰면 갑기예요. 그러면 갑기합토 이루어졌죠. 갑기합토가 상관으로 화하고 이게 이제 화로 토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상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갑기압 토를 해버렸으니까 갑목이 토를 해버렸으니까 윤현의 기사가 해수를 충하니 죽었다. 윤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운이 아니고, 이 대운이 아니고 1년 단위 운이에요. 윤현. 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운이라고 하죠. 세운. 1년 단위 운. 그러니까 이 어떤 1년 단위에서 해수를 충하니, 해수 충하는 뭐겠어요? 사겠죠, 사. 사의 충이죠. 기사년이겠군요, 기사년. 여기 기사가 기사년을 말하겠죠? 기사년에 이 사의 충으로 충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부연 설명해 보면, 그냥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자, 수월의 본기 무토가 식신격을 이루나 기토가 있어서 상관격을 금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식신, 상관 다 포함이 됩니다. 또한 식상이 많음으로 상관격을 보아하다. 아까 식신과 상관이 같이 섞여서 뭘로 본다? 상관으로 본다고 했어요. 상관으로 봐도 무방하다. 원국에 식상을 제거하는 목이 약하고 자, 이거 토를 다 제압해야 되잖아요. 토를 제압하는 건 뭐예요? 목이겠죠. 목극토를 이렇게 제압을 해야죠. 근데 목통은 병화에 있어서 목은 인성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또한 식상이 많으므로 상관격을 보아도 무방하다. 원국에 식상을 제거하는 이게 목이죠. 이게 관이죠. 아닌데 인성인데 제거하는 목이 약하고 그렇죠. 목 하나밖에 없죠. 인성 목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식상을 설계하는 토생금이겠죠. 요거겠죠. 재성이겠죠. 재성도 미약한 것이 좋지 않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주에서 보면 이 기토, 무토, 진토, 술토 이게 뭐냐면 전부 상관을 본다는 거예요. 상관. 해수가 뭐예요? 수국하니까 상관이죠. 아니죠. 관이죠. 관. 칠살 또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토국수로 전부 이걸 제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다 무토, 기토, 진토, 술토가 너무 세력이 많죠. 날뛰죠. 요거를 눌러주는 거 뭐예요? 목이죠. 목극토입니다. 자, 목극토로 눌러줘야 돼요. 이 갑오대운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신금은 뭐예요? 토생금으로 전부 기운을 빼요. 그러니까 양면작전, 양동작전을 하죠. 강한 놈은 위에서 때리기도 하고 밑에서 기운을 빼기도 한다. 양동작전을 해야 되는데 오는 보면 밑에 보면 인호술 화국으로 돼버리죠. 화국이 돼요. 인호술 화국. 위에는 각기합토가 돼요. 그러면 간목이 이 목을 토를 좀 눌러줘야 되는데 눌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국인데 이거는 일간을 생겨주니까 좋죠.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에 재운이 왕성하여 식상의 기운을 설계하여 기라나 대운 요거는 자, 갑오대운 해볼게요. 자, 초반에 재운이 왕성하여 재운은 뭐예요? 신금이죠. 이거 신금유금 재운이 왕성하여 식상의 기운을 설계하니 토생금으로 설계하니 이게 지금 식상이죠. 전부 이거 자, 이 기운을 토생금으로 설계하니 기라나 대운 천간은 병정은 뭐예요? 병정은 식상을 생조해요. 오히려 화생토로 이걸 또 생조하겠죠. 화생토로 한쪽에서는 빼고 한쪽에서는 또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쌤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운 천간은 식상을 생조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기운을 설계시키고 그래서 재성을 하극하니 불길하다. 뭐냐면 이 재성을 화극금으로 이거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계시키는 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본인들은 기운을 보태주면서 이 기운 빼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병정화가 눌러버리고 있잖아요. 이 신금을 화극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 좋게 하는 거죠. 일단은
요 세력을 약하게 해야 돼요. 진술, 무토, 기토를. 그런데 요 기운을 토생금으로 기운을 설계시키는 신금, 유금이 필요한데 요거를 병정이 위에서 눌러버리죠. 화극금, 화극금. 그러면서 화는 뭐다? 화생토도 생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무토나 기토, 진토, 술토에게 힘을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왜 이게 안 좋냐면 이게 뭐죠? 지금 상관이 뭘 극하고 있어요? 토국수로 이 칠사를 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국수로 극하고 있고 말년 초년운에서 이 화극금 화생토로 생겨주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좋다는 거죠. 을미대우는 식상을 극지하는 인성운이 왈구라니. 자, 식상을 진술, 기토, 무토를 극하는 건 뭐예요? 을이죠. 목극토. 그렇죠? 목극토니 을미대우는 식상을 극지하는 인성운이 왕성하니 기란운이다. 그러나 갑오대우는 시천간의 기토와 대운의 간목이 합거하여 원래는 이게 합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간목이 을목보다 더 세게 목극토로 다 누를 수 있어요. 목극토. 그런데 목극토를 하지 않고 이 간목이 기토한테 정신 빠져가지고 갑기합 토에서 토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안 좋겠죠. 아주 정말 그 중요한 기회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목이 이 무토들을 좀 눌러줘야 되는데 오히려 토하고 합을 해서 그 토로 가버렸어, 성질이. 그러니까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오화는 원국의 술토화에서 인호술 화국을 내버리죠. 인호술 화국. 그러면은 화는 뭐예요? 화생토로 뭘 생겨줘요? 진술, 무토, 기토를 뭐예요? 화생토로 오히려 기운을 새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오대오는 좋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길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관계도 봐가지고 그게 불길한지 불길하지 않는 것까지 따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